공야장편과 옹야편에는 공자의 주요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의 12제자 중에는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유다 이런 이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공자에게도 유명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로와 안회가 가장 유명하지만 자공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제자인데요. 자공과 공자의 대화가 나오는 공야장편 3장을 보겠습니다. 자공 문왈 사야하여 자왈 여기야. 자공이 여쭈어 말하였다. 저는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릇이다. 왈 하기야. 왈 호련야. 자공이 되물었다. 어떤 그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귀한 호련이다. 자공은 공자가 죽은 뒤에 다른 제자들이 마치 부모상을 치르는 정성으로 3년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3년을 더해서 6년상을 치른 제자입니다. 그런 뒤에는 비단 선물을 마차에 싣고 제후들을 방문하고 다녀서 공자가 천하에 이름을 알리고 드높여진 것은 자공의 덕분이라는 말이 사기에 나오는데요. 공자악단의 경제적 지원자였고 정치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던 자공은 성이 단목, 이름이 사였습니다. 그런 자공이 사야 하여 저 사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왜 자공이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앞장에서 공자가 자천을 군자라고 평하시는 걸 본 자공이 스승님이 자기도 군자라고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은 질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공자의 대답이 여기야, 너는 그릇이다. 이 말이 왜 폭탄선언인가 하면 위정편 12장에서 공자가 이미 군자 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는 그릇처럼 국한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안 되고 불기의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군자는 그릇이 아닌데 너는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자공 너는 군자가 아니라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공이 충격을 받고 철퍼덕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자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간 질문을 합니다. 하기야, 제가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입니까? 여기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 호련야, 너는 호련이다. 호련이 어떤 그릇인지 아십니까? 호련은 서직을 담았던 옥으로 만든 제기를 말하는데 서는 찰기장, 직은 매기장을 말합니다. 서와 직 둘 다 기장인데 수수와는 조금 다른 기장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왔지만 중원에서의 재배 역사가 매우 오래됐고 특히 고대 사회에서 신성한 술을 담그는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천지제사를 지낼 때 기장을 가장 귀한 제기인 호련에 담았던 건데요. 주자는 호련을 화려하게 장식한 놋그릇으로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호련은 서직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라에서는 호라고 불렀고 은나라에서는 련이라고 불렀다. 호련이 화려한 그릇이라는 점을 들어서 공자가 자공이 돈을 잘 버는 것을 풍자한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공자가 자공을 진짜 낮게 평가한 것이 되고 맙니다. 훗날 자유학파와 자공학파가 이 장을 두고 자공은 겨우 그릇에 불과하다. 아니다. 이 장은 자공을 폄하하기 위해 자유학파가 지어낸 대화다.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다산정약용 선생은 이 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공의 학문이 3대를 꿰뚫고 있었으므로 하나라 은나라에서 쓰인 제기에 비유하여 그 인품을 평가하신 것이다. 군자불기는 그 나름대로 독립된 하나의 의미 맥락을 갖는 것이니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연결시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위정편에 나왔던 군자불기는 군자가 그릇이 아니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군자가 먼저 성기, 그릇을 이룬 다음에 그 그릇됨을 초월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기는 일단 그릇을 잃은 사람이 언젠가는 도달해야 하는 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자가 자공에게 너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는 참으로 물건이다 라는 칭찬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도올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놓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자공과 마음에 없는 말은 죽어도 못하는 성격인 공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공 문왈 사야 하여 자왈 여 기야. 자공이 여쭈어 말하였다. 저는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릇이다. 왈 하기야 왈 호련냐. 자공이 되물었다. 어떤 그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귀한 호련이다.